이 딱 나오고 나서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분이 지금 보니깐 보통이에요. 보통이면은 거의 뭐 이상이 있으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아 보통이네.' 그러면은 어떤 점이 아주 취약한지를 인제 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작성을 했잖아요. 요걸 작성하시면 '우리 샴푸 쓰고 있네.' 아니면 화학적인 샴푸를 쓰고 있는지 '두피 고민은 뽀로지가 있고 샴푸 횟수는 저녁에 감으시네. 운동 횟수도 3 회. 근데 수분 섭취량이 하루에 400 ml예요. 그럼 원래 우리가 정상인 기준으로 수분 섭취량이 1.5 에서 2 리터는 먹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분은 좀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수면 시간도 7 시간, 베개 커버도 21 일. 베개 커버 얘기하니까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어제 막내 아들을 했어요. 막 걔가 뒤에가 가장 취약한 거예요. 숱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공부를 했잖아요. "너한테 숙제를 하나 주겠어. 엄만 바쁘지? 일 주일에 한 번씩 베개 커버를 해 가지고 세탁기 안에 집어넣는 게 인제 미션이다." 그랬더니 아들이 "괜히 했네." 그래 자기 숙제만 더 생겼다고. 이불도 세탁기에 일 주일에 한 번 집어넣고 베개 커버도 일 주일에 한 번 집어넣는다. 예. 그래야지 왜냐면은 저도 제 일 하다 보면은 솔직히 저도 못 챙기는데 이 다 챙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예 미션을 줬어요. 그럼 본인이 제가 일 주일에 한 번씩 인제 해 주다 보면 본인이 인제 뒤통수가 쪼끔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를 보면 습관부터 인제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네 두피 건강 점수가 72 점이에요. 그러면 평균 지금 40대 여성의 평균이 몇 점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75 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0의 사이니까 보면서 아마 같이 보셔도 돼요. 75 점인데 내 점수가 72 점이면 '아 내가 평균적으로 3 점이 낮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등수는 40대 여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이 아니라 중간보다 낮게끔 나왔죠. 그럼 나는 지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머리숱이 더 줄어들 거고 지금도 가는 머리인데 더 가늘어지면 탈모의 위험이 앞으로는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피 타입은요. 지금 찍어 보니까 민감성과 지성이 나왔어요. 그중에서도 1 번이 민감성이 1 번이죠. 그러면 두 가지를 봤을 때 민감성에 먼저 중점을 두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성 타입에 중점을 두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두피 진정 중점의 제품으로 4 에서 5회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딥 클렌징 중점의 제품으로 2 에서 3회 번갈아 가면서 세정해 주세요라고 나왔는데 아마 이렇게 되시면 밑에 제품이 루트 바이탈을 4에서 5S라고 나오셨을 거고 딥클렌징은 아마 스칼프 이틀 쓰시라고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부위별로 점수를 보시면 가장 높은 점수가 어디죠? 뒷머리예요. 그 백엔잎을 잘 빠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뒷머리가 78 점이시고요. 옆머리, 옆머리가 68 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샴푸를 감아도 여기다가 많이 놓고 감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더 취약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옆머리가 취약한 사람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보면은 저희 아들도 옆머리가 취약했고요. 뒷머리가 취약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점수를 딱 보시면 우리는 이분의 습관 체크하신 거를 먼저 체크를 하고 일단 그 사람이 뭐 음주를 하시는지 아니면 백엔잎을 몇 번을 빠시는지 운동을 하는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시는지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습관을 우리가 또 챙겨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목별 점수를 보세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 3 개죠. 우리는 이 3 개를 잡으시면 다른 점수는 인제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럼 민감도가 31 점이고 냄새 50 점, 피지 53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이 그래프가
민감도, 냄새, 피지 이게 평균의 사람들보다 이만큼이 점수가 낮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중점을 둬야지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민감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지성. 그 스칼프 샴푸는 일 주일에 2가지 샴푸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써도 되기 때문에 2가지 다 놓고 쓰셔도 돼요. 저희 집은요, 두피 환경이 다 틀리잖아요, 5명이. 저는 한방 샴푸가 맞아요. 저는 이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한방 샴푸에다가 저는 머릿결을 위해서 인텐시브 헤어팩 그거 트리트먼트 그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루트바이탈에다가 스칼프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는 저희는 이 제품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라서 쓰라고. 근데 기존에는 엄마가 그냥 다 갖다 놨으니까 지가 쓰고 싶은 거 썼다면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안내를 해 줬으니까 본인이 인제 뭐를 써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인제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 지수는 경고예요. 82%.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괜찮은데요.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았을 때는 탈모될 위험이 8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탈모 고민 부위는 옆머리. 우리 앞으로 대머리로는 만나지 말아야죠. 52점이고요. 건강한 부위가 옆머리 2개 중에 한쪽은 52점이고 한쪽은 82점이에요. 이게 영양사니까 맞죠? 옆머리. 네네. 저희 아들도 이쪽이 약하고요. 이쪽은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디로 스트레스를 더 받는지 예 고거를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낭밀도 보이시죠? 40대 평균으로 모낭밀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모낭밀도. 어. 사이사이 모낭이 얼마나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게 밀도잖아요. 그런데 영애 사장님은 평균으로 봤을 때 64개의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애 사장님은 42예요. 그래서 경고가 나온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듬성듬성 나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취약한 부분이 정수리 주위고요. 앞머리 주위, 옆머리 아까 경고 나왔어요. 가장 양호한 부분이 뒷머리예요. 그리고 모낭당 모발, 한 모공에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 나오는지 아까 얘도 경고예요. 40대 여성은 1.32개가 나온대요. 근데 영애사회님은 1.06이 나와요. 그래서 두피의 환경을 좀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빨간색은 이 두피 모공에 몇 개의 머리카락이 나온다고 했죠? 빨간색은? 하나. 근데 빨간색이 더 많으시죠? 그리고 노란색은 2개. 2개 이상은 초록색인데 지금 초록색이 없으세요. 그리고 부위별 치약 지점을 보시면 정수리가 가장 경고고요. 나머지는 다 주의예요. 그러니까 숱이 아마 본인이 내가 숱이 좀 적다 아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모발 굵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0.091이 40대 여성의 평균이에요. 그런데 0.071이기 때문에 얇은 모발에 속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스캐너를 해줄 때도 모발이 두껍고 숱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가르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숱이 없으시고 아주 얇으신 분들은 가를 게 없어. 그러니까는 하는 데는 편해요. 근데 본인들은 인제 탈모에 걱정이 인제 또 생기시니까 좀 챙길 부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취약한 부분을 보시면 정수리 얇으시고 앞머리도 얇으시고 뒷머리랑 옆머리는 보통이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머리숱도 40대 여성의 평균은 33.5%인데 18.39로 머리숱도 좀 적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취약한 부분이 정수리, 앞머리, 뒷머리, 뭐 옆머리는 다 적어요. 어. 옆머리가 가장 적다고 했어요. 예, 다른 데는 다 보통이세요. 이게 민감도를 우리가 잘 안 보이는데 보면은 거의 다 민감하게 나와요. 이건 누구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빨갛게 나오더라고요. 저 열받는 일 별로 없는데도 막상 찍어 보면 두피에 열이 많으신 거야. 그럼 아까 이게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피에 열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이 단백질이 좋겠어요? 열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 바이탈에 보면 앰플, 그다음에 헤어팩 있죠? 그거를 머리에 올려놓으시면 시원하게 내려가요. 그래서 그걸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랑 민감도가 똑같으세요. 네, 그래서 정수리, 앞머리, 뒷머리는 양호하신데 옆머리가 경고가 나오셨습니다. 각질, 비듬은 양호하세요. 네, 이 부분은 아주 청결하게 관리를 잘 해주고 계세요. 피지는 과다라고 했기 때문에 스칼프 샴푸가 처방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피지 관리를 이게 시원하다고 해서 매일 사용하면 될까요? 스칼프를? 왜냐면 제가 뷰티에서 각질 제거도 중성은 몇 회, 민감성은 몇 회, 중성은 몇 회 이게 아마 공부했잖아요. 두피에서의 각질 제거가 스칼프 샴푸예요. 그래서 이것도 건성인 사람은 사용하면 더 건성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루트 바이탈도요. 루트 바이탈만 쓰시면 제가 건성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세수하고 뭐 발라요? 스킨, 로션, 뭐 앱솔루트, 더피임 다 바르시잖아요. 두피도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수분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서 보충을 얼굴에 바른 거와 똑같이 여기도 피부기 때문에 여기도 발라줘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지는 적어야 되는 거고 수분은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처방 제품으로 이제 바르시면 개선이 되실 겁니다. 네. 수분 차이도 주의해요. 그러면 수분이 부족하면 저희가 한방 샴푸 가장 저렴하지만 수분으로는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면은 세 가지 제품을 같이 놓고 쓰셔도 되고 루트바이탈이 이 부분을 많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스칼프 샴푸를 쓰셔도 됩니다. 두피 열은 주의해요. 우리가 36.5도인데 우리 몸이 근데 열이 35.5도예요. 부위별 온도가 다 그쵸. 몸이 똑같죠? 여기가 틀리고 여기가 틀리면 틀리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온도가? 아. 그렇구나. 근데 영희사님이 일괄적이에요. 35.5도. 음. 네. 열을 좀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냄새는 이제 경고가 나왔어요. 이거는 아마 저 같은 경우가 아마 이런 경우가 제일 좋은 게 이거는 창피한 게 아닌 게 뭐냐면 머리를 감고서 바로 말려야 되는데 솔직히 저 잘 바로 안 말리거든요. 근데 제가 숱이 많잖아요. 솔직히 마르는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선풍기에 대고서 뜨거운 바람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저는 5분에서 10분을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릴 때 저희 아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머리카락 다 말릴 때까지 하지 말고 두피만 말려라. 두피만 말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머리카락까지 말리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애 사장님도 혹시 머리 감고 말리는 시간이 저처럼 안 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경고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거 안 찍어봤습니다. 냄새가 주의가 사실 굉장히 많이 주변에 나왔거든요. 냄새가 내 머리에 냄새나는 생각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맞아요.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그 냄새는 어떤 걸로 직화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 한번 볼게요. 네, 저도 잘 몰라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피는 피부보다 피지선이 2배 이상 많아 피지 분배량이 많아요. 특히 두피열이 높아질 때 피지와 먼지, 세균, 땀 등이 혼합되면서 정수리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읽어보니까는 답은 나왔네요. 두피열을 내려줘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럼 우리 두피열 내려주는 거 있잖아요. 누트바이탈의 앰플. 아까 그 헤어팩으로 영양 주지만 걔가 시원하게 열 내려주잖아요. 그게 이제 냄새의 원인이네요. 네. 렌즈를 찍었는데 찍은 거잖아요. 냄새는 뭘로 택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센서가 2가지가 있죠. 여기에 하나는 렌즈고 옆에는 냄새를 네네. 네. 제 정수서 보니까 냄새가 제일 나빠요. 제가 이틀 전에 파마를 네네. 아마 그 냄새가 좀 전부가 제일 나쁜 걸로 나온 거 네네.
그럼 일주일 후에 또 한 번 재보면 냄새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해드릴게요. 네. 보니까 냄새 날이 아무래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나면서 그 냄새가 제일 높아요. 냄새는 지금 제걸 보면서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냄새를 같아서 너무 그래서요. 그러면 여기 되게 정확한 거네. 네. 그래서 제품이 이제 소개가 돼요. 두피 케어에 보시면 여기 모발 굵기는 제가 안 했죠. 모발 밀도, 굵기 이거 다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제 AI 추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민감한 부분을 첫 번째로 잡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지를 잡으시고요. 세 번째는 두피열 내리는 데 이제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그럼 진정이 필요한 민감성 두피 루틴에는 루트바이탈 샴푸로 우리 루트바이탈 샴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왜 이거를 처방이 됐을까요? 얘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를 처방을 해줬을까요? 루트바이탈 왜 처방이 됐을까요? 우리 여기 강사들 많은데. 이게 스마트 바이옴 기술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농사 져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땅에다가 영양분을 집어넣고서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농작물의 결과랑 아니면은 돌짝밭이나 모래 영양분 하나도 주지 않은 데다가 씨앗을 심는 영양분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틀리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루트바이탈 샴푸에는 두피 이 땅에 이게 땅이잖아요. 이 여기가 이제 심어서 이제 나온 결과물이고요. 그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예 환경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루트바이탈이. 그리고 나서 거기에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스마트 바이옴 얘기했고 그다음에 전달 기술 들어가 있어요. 두피 병원에 가시면 탈모에 좋다고 얘긴 하지만 이 두피가 몇 배가 더 두껍다고 그랬죠? 피부보다? 5배. 6배? 6배. 그러면 여기가 더 두껍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영양 성분이. 근데 루트바이탈은 그거를 앱솔루트 화장품에 있는 그 전달 기술이 저희 샴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선이 그래서 빠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스칼프 샴푸는 아까 각질 제거 역할이라고 했죠. 그래서 했고 루트바이탈 헤어팩도 마찬가지고 컨디셔너, 생모단수, 루트바이탈 앰플 이렇게 골고루 사용하시면 두피열 내려주고 영양 주고 수분 채워주고 다 해결이 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영애사연님, 이렇게 찍어보고 내 두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편하게. 이게 직접 우리가 두피를 못 보기 때문에 아무도 내 두피를 아마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해보다 보면,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또 개선된 모습을 보면은, 정말 괜찮은 제품이네. 이래서 안내해주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은 없으시죠? 네. 그러면 공지사항까지 말씀드리고, 예,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석세스 아카데미죠. 그래서 스폰서분들께 신청하신 그쪽으로 가시고 이번에는 승급식이 박미영 크라운 마스터가 임피리얼 마스터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임페리얼 마스터 되셨거든요. 이름이 똑같아서 놀랬대요.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논의 강정황 고모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논의가 진짜 좋은 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텝방에서 어떤 암 환자 걸리신 분이 되게 심했어요. 완전 검은 반점이 얼굴에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 완전 죽은 개처럼.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뭐 특별한 치료는 받고 있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공개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센터에 와서 보여주실 자료가 따로 있더라고요. 혹시 논이 먹고서 이 다리 당뇨 걸리신 분이 다리 절단하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당뇨. 왜냐면 그 합병증 때문에. 근데 그것도 논의를 먹고 난 케이스도 사진으로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정환 고모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저희 센터도 올 수 있냐. 그러면은 날짜를 보니까 어 뭐 경북도 가시고 서울도 가시고 근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너무 이동 거리가 긴데 괜찮으시게 3 시간은 걱정이 없대요. 그래서 20일 날 강정환 고모님 여기에 약속을 잡아서 모셨거든요. 근데 인제 총장님이나 저희 스폰서들이 인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인원이 적을까 봐. 근데 그날 저희가 인제 또 승급식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 주진환 단장